여러분, 오늘 밤 10시 30분 여기 터지면요. 진짜 비트코인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지성으로 풀롱 잡고 계신 분들 제 말 안 듣고 자고 일어났을 때 계좌 다 갈려 있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오늘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CPI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10시 30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선물은 일제 하락, 다우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강한 변동성을 확정짓고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성으로 상방을 본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청산 히트맵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차트가 내려갔을 때 청산당할 개미들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엄청난 롱 포지션이 모여있다는 것인데 세력들은 이런 구간을 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하나라도 삐끗하면서 여기 어긋나는 순간 롱 스퀴즈 나오면서 여기 있는 구간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터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차트를 보면서 무지성으로 풀롱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별 조건부 트리거를 잡으면서 우리 지금 왜 이 청산 매물대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어디서 익절 나와야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저는 남들 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는 롱 포지션 80.8K부터 롱 홀딩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간 포지션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보여드리자면 딱 이렇게 256.77%를 내고 있습니다. 자, 매 수익 내는 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그리고 제 코인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드리고 있고요. 하루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기록조차 제 코인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매매하지 않고 늘 증명된 데이터로만 딱 말씀드리면서 오늘 차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4시간 봉의 일목구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4시간 봉을 봤을 때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곳을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저점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쪽에는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을까? 지금 1시간 봉을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ICT 지표에서 두 개의 오더 블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오더 블럭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더 블럭이 뭐죠? 오더 블럭은 세력의 매도 혹은 매수 흔적을 알 수 있는 이 세력들의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트레이딩 뷰의 오더 블럭을 키시면요. 이 구간 사이에서 정말 많은 오더 블럭들이 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오더 블럭과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표는 뭐가 다를까요? 자, 저의 ICT 지표는요. ICT 이런 매매법을 함께 근거해서 만든 이런 지표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FEG와 오더 블럭을 동시에 표기해주지만 우리가 진입가와 목표가를 잡을 만큼 유의미한 구간만 표기를 해준다는 그러한 노이즈 없는 깔끔한 거래량을 동반한 정말 유의미한 지표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래쪽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지표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 어떤 지표인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간들 다 빼고 우리가 유의미한 구간의 오더 블럭만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오더 블럭이 떴다는 건 세력들이 매도를 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짧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개미들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의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곳에서 우리가 한 차례 저점을 올렸고 이곳에서 어떤 게 나왔다? 또 한 번의 오더 블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력들이 던졌는데 개미들이 완연하게 떨어지지 않자 뭘 하고 있어요? 개미 꼬드기는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 다시 한번 요 구역에서 진입가를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요 위에 적어도 오더
오더블럭 상단에 가기 전에 단타, 익절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여기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변동장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오더블럭에서 단타로 익절이 나오셔야 된다. 만약 이 청산 매물대까지 뚫고 가는 그러한 무빙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구간들은 모두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셔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너무나 좋은 장세에 있는데 왜 제가 자꾸 조심하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우리 일단 가져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분 컵앤핸들 패턴입니다. 컵앤핸들 패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컵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조정 구간인 것처럼 내려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이전 저항과 지지를 뚫으면서 상방으로 꽂아주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번에 올려주지 못하고 있다. 계속 민기적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민기적거릴 패턴은 아닌데 지금 꽤나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 확대해서 이렇게 핸들 부분을 켜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핸들의 이전 지지 저항이었던 이런 박스권, 숏스퀴즈 구간들 우리가 명확하게 지지로 보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지금 핸들이 다시 한번 상방을 찔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 우리가 이런 그림보다는 여기를 무사히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있다? 아래쪽으로 뭔가 확인하듯 털어주는 이런 무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매하실 때는 어떤 구간들 이런 핸들에 닿았을 때 우리가 안전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의 시드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 라인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익절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익절까지 나와주면서 어제 이전 이 구간에서도 모두 다 익절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1시간 봉을 봤을 때 이미 오더블럭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드렸던 지니까 생각나시나요? 바로 어제인데요. 자, 진짜 여기서는 해째 댓글 달리면 여러분 혼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딱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다라고 여러분에게 증명까지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다시 이 구간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찍고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가시면 되죠. 더블로 단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봤던 익절가가 있기 때문에 이 위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고점을 찍으면요. 여기를 소화시켜주는 고점이 지금 당장 나올 순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야 지금 무언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전 고점을 청산 매물대가 금방 따라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꼬리를 소화시키지 않고 이전에서 내려버립니다. 특히나 오더블럭이나 이런 FEG 이런 구간들은 어지간하면 이 오더블럭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약간 요 구간 가기 전에 약간 요런 구간들 여지를 좀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이러한 타점 공유를 좀 드렸고요. 저 또한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 지지받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요 밑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죠. 핸들에 닿을 걸 생각하고 다시 재차 추매를 하셨거나 다시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려서 이전 고점에서 더욱더 욕심내지 않고 요거 조금 더 먹었다고 뭐 돈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37.21% 수익 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좋은 수익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러한 타점이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실시간 공유 관점은요. 모두 다 제 코인 스터디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청산 히트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청산 히트맵이 뭡니까? 여러분 코인 글래스로 보시면 되고 저는 24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은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밝아질수록 어떤 사람 청산당할 개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위에 많아요? 밑에 많아요? 밑에 노란색 물량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다는 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에 걸었겠어요? 위에다가 올라가는 데다 건 사람들이겠죠. 즉 밑에 있는 사람들은 롱 포지션에다가 지금 베팅을 한 개미들이다. 근데 지금 대다수가 롱 포지션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차트로 옮겨보면 이 비트코인의 무빙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간, 대략적인 구간에서부터 요 밝은 구간까지를 요 아래쪽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 요 구간에서 뭐 요 구간까지 사실상 밝은 구간은 없지만 그래도 색깔이 좀 있는 구간들만 가져와서 우리 보고 있는 해당 청산 매물대에 표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이런 청산 매물대를 좀 재정렬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청산 매물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오더 블럭을 타파하는 순간 청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윗구간의 청산 매물대가 색깔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완전 노란색이 하나도 없는 조금 짙은 물량이었다. 그렇다는 거는 윗구간에 지금 청산당할 개미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엄청나게 센 노랬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보통 모든 지표 발표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 밑을 먼저 털고 이 밑에 있는 모든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만약 오늘 지표 발표가 그럭저럭이고 우리 개미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 알던 장이었다. 이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청산 매물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핸들의 채널 보이시죠? 이곳을 아래로 찍으면서 그대로 반등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청산 매물대 위쪽 딱 오더 블럭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익절하면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직 제가 롱 포지션을 홀딩하는 이유고, 그럼 제가 홀딩한다고 여러분들 다 홀딩하셔야 되냐? 아니겠죠. 그것도 거래소나 평단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된다. 자, 근데 내가 오늘 왜 썸네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을까? 자, 아무래도 우리가 나스닥을 좀 함께 봐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거의 커플링입니다. 차트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나스닥의 날봉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이 정확하게 지금 채널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방을 찍었다가 이런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최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근데 최고점 이렇게 찍었을 때 비트코인도 고점을 갔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스닥과 요새 비트코인은요. 좋은 건 따라가고 좋지 않은 건 따라가고 좋은 건 따라가지 않는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 지표 발표는 나스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FEG를 만들었는데 이 날봉의 FEG가 엄청나게 유효하겠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미 이 아래에서 뚫려버렸다는 것은 오늘 지표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뚫어낼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구간들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또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위차트에서 날봉 기준 해당 구간을 뚫지 못하는 것 25,841.5 이 구간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강력한 지지 저항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나스닥 입장에서도 오늘 나오는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봤을 때 오늘 지표 발표에 따라 지금 이 고점을 찍었다면 지표 발표가 사실 엄청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뭐런 부가적인 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중립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지금 지표 발표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진 않는다. 뭐 그렇게 큰 시장에 무리를 없이 주거나 단기간에 이런 변동장을 줄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호재를 끌고 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스닥이 여길 다시 찔러줄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베팅을 해도 지금은 하방을 조금 더 대비를 해줘야 되는 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자 바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롱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죠.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바로 쭉 가는 시나리오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밟아주고 오늘 같은 장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미 1번 쫙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폐기되었다. 한번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렇게 반등을 가져가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요런 구간에서 뭐 휩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세 번째 시나리오, 이 아래까지 패닉셀 구간 유도해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 봐야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버리는 이런 장이죠. 자, 그럼 제가 얼마 밑으로는 사실 여기에서부터는 숏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88.3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날봉의 마지막 지지대 이 88.3K 미하로는 우리가 매수 바로 담으면 안 되는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굉장히 힘드신 게 만약 이런 구간으로 패닉셀을 유도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주워 담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을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그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지표 자체가 이 바이셀 지표라는 건데요. 자, 이 바이셀 지표도 제가 개발한 지표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장에 도움드릴 수 있는 지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날봉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똑같은 볼륨입니다. 볼륨인데 뭘 할 수 있다? 매도세와 매수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눠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양봉이 떴으면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뭐가 높겠어? 매수세가 높겠지. 근데 디테일한 얼마 정도의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음봉이죠. 음봉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매수세가 더 높죠. 이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런 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왔으나 이런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가 곧 양봉으로 바뀔 위치가 곧 오는 추세 전환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바로바로 내가 어떻게 추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건 단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단기 시나리오도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거래량을 동반하고 올라가면 거짓 상승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매수세나 매도세가 어떤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지금 장이 어떤지 금세 단기적인 무빙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상 오늘 집중해서 보신 분들 위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밤 10시 30분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경제지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고요. 여기에 대한 정답 댓글 혹은 저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 정리본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바이셀 지표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지표들 실제로 제가 타점을 잡을 때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도 많죠. 자, 그러니 정답 딱 보내시고 여러분들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기 타점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단기 타점을 볼 때 저는 ICT 지표와 그리고 TPO 지표를 활용할 겁니다. 요거 신청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 어떤 지표인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방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지와 저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91.5K 부근 이곳을 지지받았을 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 하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주요 가격대인 90.7K 부근 여기에서부터 하방 1차를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만약 그 아래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는 2번 시나리오였죠. 청산 매물대를 모두 청산시키고 위로 다시 상방을 찌른다는 시나리오 89.5K 그리고 이 아래로 갔을 때는 이때부터는 저는 숏 포지션을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량과 이러한 지표들을 참고하여서 이것이 다시 반등으로 가는 우리를 페이커주는 구간이다 생각했을 때 가장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87.8K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고 안 봐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방 3차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모두 다 실시간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나리오가 먹힐지 안 먹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들 제가 구체적으로 왜 들어가고 있을까요? 자, TPO 지표는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파란 박스에서 나오는 지표
지표인데 요건 트레이딩뷰에서 1년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 제가 굳이 거짓말하지 않겠죠? 자, 이건 어떤 지표냐?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들을 표기해 주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상방 1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으면 POC라고 무언가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이 선이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와 저항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금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봤더니 이 구간이 몇 K? 지금 91.5K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라인들을 모두 POC 라인, 시간 가격 기회를 써서 하방 1차와 상방 1차를 보고 있고요. 이 하방 2차 같은 경우는 워낙 오늘의 청산 매물대가 강하고 우리가 보는 이 채널, 이곳의 핸들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곳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ICT 지표와 이런 TPO 지표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해도 막상 혼자 하려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가격대의 숫자가 아니라 진입 시그널입니다. 왜냐면 제가 3차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 88.3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래 구간, 이 아래에서 매수를 잡았던 우리 이전 시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모두 다 롱 들어갔죠. 왜? 박스권이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염두에서 올릴 수 있다고요, 세력은.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다시 한번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스터디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이 80.8K 다 같이 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들어와서 우리 지표 사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열었을 때 아래쪽 들어가셔서 기타 부분에 지표라고 적으시면 제가 지표를 드릴 겁니다. 자, 만약 코리니 분들 이런 지표 어렵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1번 저희 스터디룸 계속 원하시는 분들 스터디룸. 자, 1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2월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월달 자리는 제가 30명으로 스타트를 해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그리고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사람의 이런 관점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인사이트만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남은 자리 몇 안 되지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아래쪽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 업무폰이기 때문에 8179-6630으로 아래쪽 필요한 것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 요새 많이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거래소 평단가를 미리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세팅된 걸로 빠르게 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투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거래소 그리고 평단가 이거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니 분들은요, 요런 지표도 중요한데 아마 자동매매 지표라고 해서 제가 인사이트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린 지표입니다. 자, 로켓 모양 나면 뭐 매수, 셀 모양 나면 매도. 요건 제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매매법이 들어간 지표라서요.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손절나면 여러분도 손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 내가 진입가를 잡았는데 이 진입가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 진입가는 어떤지 크로스로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차트 실력을 좀 올리는 그런 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요 지표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보셨던 기타에다 지표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모두 드리고 있으니 코리니 분들은 요런 지표 가져가셔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단 간단하게 제가 오전에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장이 여러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커브랜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 가져야 되는 패턴이었는데 바로 내려버리면서 지금 개미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바이셀 지표 같은 것들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처럼 24시간 차트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는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전량 매도를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있을 이런 패닉셀에 대비를 해서 이런 CPI 지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지표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온다면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터는 장을 분명히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데 대비해서 그들에게 지지 않고 조금의 수익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시장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질문 그리고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